챕터 1. 타이밍은 개인과 호재가 만들어낼 수 없다. 2015년 내외로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점에서 코스피 상승도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명확히 돈을 많이 풀어 돈 가치가 떨어진 효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상승장에서 좋은 결과를 내신 분들은 사실 하락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일 경우 더욱 자기 자신의 개인 투자 실력을 맹신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아마 2022년 급격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음을 처음 겪으신 분들은 정신이 바스러지는 기분도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2004년 첫 주택 매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2012년 즈음에 수도권 아파트 역전세를 정통으로 맞고 정신이 나갔던 경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잘 넘으며 의기양양했지만 그 후 폭풍으로 인한 역전세는 제 개인 투자 역사상 가장 큰 아픔과 경험치를 남겨줬습니다. 이후 저는 항상 최악을 대비하며 투자하고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룰을 만들어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들었던 생각은 자산 가격 상승과 하락, 주택 공급과 수요 심리를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듯이 지금 현재 경제 환경에 기반한 투자 타이밍 역시 개인이 만들어서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글로 보면 당연한 걸 써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줄곧 상승장만 경험하며 의기양양한 투자자들은 지역, 호재와 향후 발전 방향의 주도 면밀한 자신만의 분석을 통한 투자 성공이라고 자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2022년 들어 진입한 자산 가격 조정기를 겪으며 그동안 나는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는 걸 몰랐구나라고 성찰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투자를 하며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투자하며 가장 간과했던 부분은 개인의 투자 실력과 지역별 호재는 눈에 명확하게 들어오기 쉽지만 투자 타이밍을 잴 때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것이었고 부동산 상승기일 때 상승을 설명하는 재료로서 기능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호재가 부동산 하락기에 악재를 설명하는 재료로 쓰이기도 한 것을 씁쓸하게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 롯데월드타워 공사가 한창이던 2012년 즈음 하우스푸어가 메아리치고 있었고 롯데월드타워는 석촌호수 물빠짐의 주범으로 찍혀 악재의 하나로 인식되었었습니다. 이후 2015년 부동산 상승기를 맞아 2017년 개장한 롯데월드타워는 명실공히 잠실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서울 핵심 지역의 확장을 불러왔으며 주변 지역 아파트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설명되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느낀 것은 지역, 호재 중심의 투자가 자산 가격 하락 타이밍과 만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폭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대체 무엇을 보고 투자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가라고요. 챕터 2. 노력은 좋은 타이밍에서 10배의 성과를 만든다. 사실 목차에 드러나기도 해서 자산 가격 상승과 하락 타이밍을 잡는 가장 주요한 요인을 이 책에서는 환율이라고 말하는 것을 대략 눈치를 채시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환율과 금리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환율과 금리의 상승, 하락만 공식처럼 외우면 다양한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다소 복잡한 신용화폐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맥락을 알고 파고들어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간 복잡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은 다른 장에서 자세하게 서술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에 따른 투자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공유해볼까 합니다. 저는 2007년부터 열심히 지역 분석 후 수도권의 저렴이 아파트들로 월세를 받는 주택 위주로 세팅을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가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극도로 줄인 결과물이었지만 나름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래 불확실한 시세 차익 기대보다는 현재 충실한 현금 흐름 월세의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는 룰을 만들고 지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인들이 듣도 보도 못한 수도권 외곽지, 소형 아파트를 혼자 좋아하며 모아가는 덕후 느낌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가 넘어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리먼뿐 아니라 AIG가 AI어로 바뀌며 겨우 생존하는 과정도 직관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현장도 하루아침에 심리가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청라 아파트 청약을 위해 끝도 없이 줄을 섰었는데 잠실 재건축 아파트 입주 때 전세가 3억대, 매매가 6억대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난 후 후견지명으로는 그 당시 잠실 엘리트를 매수했어야 하지만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주택을 매수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행동경제학이 더욱 현실성이 있다는 사례라는 생각입니다. 손실회피 경향으로 인해 수요 심리가 더욱 줄어든 결과입니다. 이때 레버리지를 대출 혹은 전세로 일으켜 여러 채를 보유했고 현금 흐름이 미미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한순간에 휩쓸려 사라졌었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지인들에게 자랑하지도 못했던 수도권 외곽지 아파트들은 필수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임차 수요가 늘었고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눈앞에 현금 흐름만 쫓아서 큰 시세 차익은 없었지만 위기에는 엄청나게 안티프레질한 포트폴리오를 운 좋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물건들은 2008년을 버틴 후 2015년 이후 자산 가격 상승기 때 적어도 2배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만으로 충분히 해피엔딩이긴 합니다. 하지만 2015년 즈음 매수했던 시세 차익형 주택들은 단기간에 3배 이상이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반전이죠. 위기에만 강하면 되는지 타이밍 좋게 상승기 때 잘 올라타는 것이 맞는지는 영원한 참과 거짓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을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저는 투자 초기에는 같은 노력 혹은 오히려 더욱 정교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상대적으로 덜 정교한 노력으로 타이밍 좋게 매입한 물건의 기하급수적인 가격 상승을 맛봤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산 가격 상승기 때는 어떤 쓰레기 같은 투자 상품을 사더라도 상승의 단맛을 맛볼 것이고 자산 가격 하락기 때는 어떤 명품 같은 투자 상품을 사더라도 하락의 쓴맛을 맛볼 것이라고요. 물론 경험치에서 나온 귀납적 결론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투자 방식이고 이를 따른다면 우리는 게으르고 눈치 빠른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